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관계대명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이름부터가 좀 뭐라 그러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네,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대한, 대대항, 뭐 큰 거, 뭐 건더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문장 체크아웃 보도록 합니다. 자,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뭐야? 이거는요, 속담이거든요. 자, heaven, 하늘이 도와요. those,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하늘이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 스스로를 돕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 있죠. 스스로 돕는 게 뭐야?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늘이 도와준다. 즉 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따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I want to live in a house which has a white fence. 자, 하얀색 담장을 가지고 있는, 하얀색 펜스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죠. 집이긴 집인데 하얀 펜스를 가진 그런 집. We are going to find a fish that can read us. 자, 우리는요 발견할 거예요. 찾아낼 겁니다. 물고기. 그런데 어떤 물고기냐면 이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했어요. 바로 니모를 찾아서 되게 유명한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글을 읽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거든요. 네, 내용에서 이걸 읽을 수 있는 물고기를 찾아야 돼, 찾을 거야 라고 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who, which, that 이런 것들이 관계 대명사예요. 지금 사실상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 속에 지금 들어있는 그런 패턴들인 거죠.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뭐뭐하는 명사, 뭐뭐하는 어쩌고 라는 패턴으로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면 두 개의 문장을 유기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용어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관계대명사, 즉 관계를 시켜주면서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접속시켜준다. 네, 접속사의 기능, 그 다음 대명사의 기능.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한 번에 합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애초에 왜 쓰느냐? 도대체 뭐 할 때 쓰는 거냐? 관계대명사는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줄 때.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서 재탈바꿈시키는 것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간단한 접속사를 이용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사실은 붙일 수는 있습니다. I love you and you love me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나는 뭐를 좋아해. 그리고 너는 뭐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밥을 먹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and 뭐 수없이 붙일 수 있지. 자, 그런데 그거는 붙였다기보다 그냥 나열에 불과한 거잖아요. 관계대명사는요, 붙이면서 정말 새로운 하나의 문장이 재탄생하는 거거든요. 붙이면서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유기적으로 한 문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나는 한 친구가 있다. 그는 프로페셔널 게임 플레이어야. 즉 나는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and 그는 프로 게이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불과하지. 나열에 불과하지. 그지? 그런데 요거를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나는 프로 게이머인 친구가 한 명 있어. 어때? 두 개의 내용이 하나의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하나로 바꿔줄 건데, 자,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명사, 즉 먼저 나온 명사가 있을 때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 대명사죠. 책상, 이거. 케이트, 그녀. 이렇게 먼저 나온 명사가 있어야 그것을 대신 부르는 대명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죠? 따라서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라고 하죠. 먼저 나온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먼저 나온 명사를 우리가 먼저 나왔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요. 나는 친구 한 명이 있대. 그리고
그는 professional game player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에서 중복된 명사, 중복된 존재가 이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대신 받아서 he라는 대명사를 이미 쓴 거죠. 그죠? 이렇게 중복된 존재가 있을 때 그 먼저 나온 명사 대신 대명사를 썼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을 붙입니다. 접속시켜줍니다. 즉 and의 기능과 he라는 대명사 대신에 다른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즉, 요 문장을 바꿔보면 자, 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네, 공교롭게 시리도 똑같습니다. 네, 친구긴 친구인데 게임 플레이어인 그런 친구 하면서 수식이 들어가 줄 겁니다. 자, 친구. 히가 가리키는 먼저 나온 말이죠. 네, 선행사예요. 먼저 나왔다. 선행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 되어주고요. 자, 이 두 문장을 붙이면서 그러면 마침표 없어지겠지. 붙이면서 동시에 히히히히히히히를 대신합니다. 바로 후라고 하는 단어를 딱 써줘. 그래서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기니까 he is a professional game player까지 끝까지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마침표가 있었지, 위에는. 근데 얘는 한 개의 마침표야. 즉,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 근데 어떤 친구냐면 말이야. 그 사람은입니다. 프로게이머. 그 사람은입니다. 프로게이머인 그런 사람.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I have a friend라고 하는 문장. He is a professional game player 라고 하는 문장이 요 안에 쏙 들어간 거죠. 자, 헷갈립니까? 써줄까? 네. 뭐 똑같기는 한데 내가 왜 이렇게 긴 예문으로 했을까? He is handsome 막 이 정도로 뭐 그냥 He is kind 뭐 이런 거 짧은 걸로 할 걸. 아무튼 이게 사실은 선생님 주변에 이제 프로게이머인 친구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예문을 만든 겁니다. 사실 선생님이 만든 예문들은 대부분 다 의미가 있는 그냥 아무 랜덤으로 이렇게 만든 예문들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문장이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에 있던 문장은 여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런 후를 뭐라고 하나고? 관계대명사 앞에와 뒷부분을 관계시켜주면서 접속시켜주면서 동시에 he 대신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문법 용어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관계대명사는 결국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면서 뭐뭐하는 그런 선행사하고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 꼬락서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했는데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의미 단위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는 거잖아요. 프로게이머인 그런 친구, 프로게이머인 하면서 말이죠. 그죠?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의미 단위를 우리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관계대명사 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절은 뭐라고 그랬죠? 주어하고 동사를 갖추고 있는 의미 단위를 절이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요 부분은 동사 있고요. 후가 주어의 역할이죠. 원래 he였는데 주어니까 이게 주어 맞아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 단위를 우리는 절, 주어와 동사를 갖춘 의미 단위를 절. 그런데 특징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맨 앞에 버젓이 있으니까 통상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있죠.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의 기능이죠. 따라서 형용사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내부에 주어와 동사를 갖춘 의미 단위입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절이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형용사고 구조적으로는 절이다. 그래서 형용사절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통상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어떤 용어들인지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선행사는 100% 명사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뒤에 나온 게 대명사잖아.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쓴 말이니까 당연히 앞에 명사 대신 요 말이 나오는 거죠. 앞에 선행사는 다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내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격이라고 부릅니다. 격 뭐라고? 역할.
우리가 레벨 1에서도 인칭대명사의 격을 공부하면서 주격, 목적격, 소유격 기억나시나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격이 뭐라고 했어요? 역할이라고 했었죠? 네, 격은 역할인데요. 관계대명사 후가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주어 역할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문장에서부터 비롯된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잖아요. 당연히 주어 he 대신 쓴 거니까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대명사는 결국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앞에도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다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who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주격 관계대명사. 요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주어의 역할이므로 주격 관계대명사. 요렇게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의 지금 특징들이에요. 이 격을 가지는 것도 사실 대명사죠. 인칭대명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다 있죠. I, my, me 이런 것처럼 대명사가 격이 존재해 관계대명사도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다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지금 명사를 지금 수식하고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수식이 들어갔는데 관계대명사가 이제 대명사 생각났어 지금 미안. 관계대명사가 어떤 명사인지에 따라서 대명사의 종류가 정해지죠. 우리가 명사를 책상, 의자 뭐 이런 걸 막 썼어. 그러면 이거, 그거 요런 류의 대명사를 쓰지. 케이트, 샘, 탐 그러면 어떤 대명사를 써? 그녀, 그 이런 류의 대명사를 쓰죠. 즉 앞에 나온 선행사, 즉 명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대명사 종류가 다릅니다. 관계대명사도 앞에 나온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o가 아니라 which와 같은 것을 써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대명사의 기능도 다 가지고 있고, 즉 대명사의 특징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접속사의 기능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특징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살펴보는데 표를 한번 보겠어요. 어떤 대명사, 어떤 관계대명사들이 있는지. 자, 앞에 나온 말, 먼저 나온 말, 즉 선행사가 사람일 때 방금 전에 본 예문에서 나온 거 who. 그 다음 소유격은 whos고요. 목적격은 whom. 그런데 우리가 whom을 쓸 수 있는 곳에는 who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은 whom도 되고 who도 되더라. 그 다음 선행사의 사람 이외의 것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명사면 물건이다. 그러면 이거 저거 this, that과 같은 류의 대명사를 쓰듯이 앞에 나온 말이 사람 이외의 것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which. 소유격은 whose나 of which를 쓰는데요. 중학교 과정에서 of which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of which를 거의 다 실제 영어에서도 잘 안 쓰고 whose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나오지 않고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which. 왜냐하면 of라는 것이 우리가 소유를 나타낼 때 쓸 수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소유격 my, your 이렇게 사람의 소유격. 그런데 만약에 의자의 다리 그럼 어때요? 의자의 다리라고 하면 the leg of the chair. of를 써서 뭐뭐의란 말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안해서 of which가 있다. 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따지지 않고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 that이 있습니다. that 저거란 뜻 아닌가요? 자, 저거라고 쓰이는 that은 대명사, 지시대명사고요. 저거 지시했다 이거지. 그거 말고 관계대명사 that도 있어요. 그래서 주격인 경우 소유격은 없어요. that으로부터 비롯된 소유격 없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that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건 이제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거고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봐야 좀 더 느낌이 오겠지, 그지? 자, 살펴봅니다. 자, who. 사람이 선행사로 나와 있을 때, 즉 먼저 나온 말이 사람인 경우에는 who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격으로 나온 경우는 아까 처음에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소유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소녀를 알아. 그러더니 whose가 나와요. 그러면 선행사 먼저 나온 명사 선행사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는 뭐뭐하는 선행사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꾸며주잖아요. whose라고 하는 거, s라고 하는 거 누구누구의라는 소유의 의미거든요. 소유의 의미다 보니까 100% 뒤에는 명사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카락 이렇게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절, 즉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의미다니 요걸 관계대명사절 그런다고 그랬잖아. 관계대명사절 내부에서 whose hair 부분이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가 입니다. 금발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가 금발인 그런 소녀를 알고 있다라는 예문이 되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girl, 사람이니까 여기에 who를 쓰려고 하는데 주어의 역할이 아니라 소유격의 의미를 넣어줘야 해서 소유격 바로 whose를 써줬다라는 거죠. 되죠? 자, 그럼 또 봅니다. 자, 이번에는 자,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그 남자야. 그러더니 관계대명사가 나와. 그러면 그 남자 먼저 나온 명사 선행사고요. 자, 관계대명사가 뭐뭐 하는 그런 남자 하고 수식이 들어가겠죠. 자, whom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만 내가 보았다. 누구를? 그 남자를. 언제? 어젯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본 그런 그 남자야 라는 거죠. 애초의 문장은 이 사람이 그 남자야. 나는 그 남자를 어젯밤에 봤어 라고 하는 두 문장이었는데 그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새로운 하나의 문장으로 재탄생시켜 준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본 그 남자야 라고 말이죠. 자, 그랬을 때 the man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뭐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데 관계대명사절 내부에서 얘의 역할은 지금 목적어의 역할이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목적격으로 써줬어요. 목적격인 경우에는 whom, 물론 whom 되는 경우에는 who도 쓸 수 있습니다. 되죠? 그러면 내가 봤다 그 사람을. 관계대명사는 관계시켜 주니까, 즉 붙여주니까 항상 앞부분하고 뒷부분 붙이는 사이에 붙이거든. 그래서 whom이 먼저 나온 거야. I saw whom이 아니라 whom 먼저 붙여주고 나머지를 뒤에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who 시리즈를 봤는데 사물, 동물, 즉 사람 이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외의 모든 것, 사물이나 동물을 모두 which로 받는다라는 건데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a dog. 저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죠. 개. 그런데 어떤 개냐? 먼저 나온 명사, 선행사죠. 사람은 아니니까 which로 써줬네요. which 하더니 그럼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절이 시작하겠죠. 항상 따라다닌다, 나를. 자,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들어있는 의미단위 이렇게 묶어서 관계 대명사절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행사가 사물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친구들은 사물이라고 보긴 좀 그런데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는 이제 who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중학교 내신에서는 동물은 사물로 항상 받아서 써줘야 합니다. 자, 그냥 시험용으로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얘가 주어의 역할이죠. 그리고 always는 그냥 부사로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고 follows가 동사예요. 자, 우리가 영어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따지죠. 즉,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경우에 동사에 s를 붙인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인데 s를 붙인 겁니다. 왜 붙였을까? 주어가 3인칭 단수라는 거죠. 아니, 근데 which를 보고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which가 선행사와 같은 거죠. 여러분, 관계 대명사는 대명사, 명사 대신 썼다고. 그럼 그 먼저 나온 명사가 뭐야? 개. 그래서 이 which는 원래는 뭐 it 또는 뭐 그 개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는 이 꼴이 이 꼴이냐? 이 꼴이 저 꼴이야? 이 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which를 보고 당근 모르지.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랑 이 꼬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ich하고 뒤에 수일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which를 보고는 당연히 몰라.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보니 단수구나. 그래서 s를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무조건 그냥 선행사를 보고 판단한다. 이것도 이제 결론만 말하는 거고, 그거는 왜 선행사와 일치시키는지 그 이론을 기억하고 있어야 응용을 나중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냥 결론만 막 암기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응용이 안 돼. 이론을 기억하고, 알았지? 자, this is the novel. 이것이 그 소설입니다. 자, 소설 하면서 먼저 나온 말, 선행사 나와주고, 자, 관계대명사 수식이 들어가요. which가 나왔는데요. 그가 썼다. 주어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와야지. 자, 그럼 which는 목적격이겠구나. 자, 해석해 볼까요? 그가 썼다 그 소설을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것이 그가 쓴 그 소설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쌤은 사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a cell phone. 먼저 나온 명사, 선행사죠. 그러더니 whose 하고 나와요. 자, 우리가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지금 모두 which를 썼어요. 주격이랑 목적격 모두 which를 썼습니다. 그죠? 얘는 주격, 얘는 목적격이었죠, 지금. 자, 그러면 소유격이 남았는데 소유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유격은 사물인 경우에는 역시 또 whose를 씁니다. 즉, 소유격인 경우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두 whose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사물이기는 하지만 소유격이라서 whose를 쓴 거예요. 그래서 whose 쓰고 소유격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하지. 그래서 요렇게 관계대명사 절 성립하고 해석은 관계대명사 절 내부에서의 주어는 whose color까지가 주어고 입니다. silver. 그것의 색깔이 은색인 그런 핸드폰을 사고 싶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죠. 되죠? whose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는 없죠. whose color까지 합해서 주어의 역할이고 whose는 소유격,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이므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그리고 사람 이외인 경우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사람인 경우에는 who, 사람 이외의 것, 즉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에는 which를 쓴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자, 우리 that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즉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영작을 하다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 쓰더라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that을 쓰면 되겠네요. 네, 편리한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사람이 the man, 그 남자예요. 먼저 나온 말 선행사 that 관계대명사 수식이 들어갑니다. 자, that 하더니 말했다 그렇게 동사 앞에 주어 자리죠.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럼 그렇게 말한 바로 그 남자예요 라는 거죠. 자, that said so 라고 해도 되지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who도 되죠. 그래서 this is the man who said so. 그렇게 말한 그 남자야. 이렇게도 되고 this is the man that said so. 그렇게 말한 그 남자야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집 그럽니다. 그러더니 that 바로 나오네. 그러면 집이 선행사인데 어떤 집이냐 수식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이긴 집인데 that 하더니 그가 산다 인 그 안에서입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에서 어디까지를 관계대명사 절, 즉 어디까지를 의미 단위로 관계대명사 의미 단위로 봐야 되는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라. 자, 무슨 소린고 하니 그가 산다 주어 동사 갖췄죠. 그리고 나서 이다라는 또 다른 동사가 또 나오는 거야. 덜러덩 뭐 and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말도 안 해. 엉뚱하게 시리 갑자기 그 앞에서 끊어줘. 그러면 요렇게까지가 바로 의미 단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그 집이라는 거죠. 그가 산다 in 그것 안에서. 그래서 요렇게 수식이 들어가. 그럼 그 집이긴 집인데 그 남자가 들어가서 사는 그 집은 입니다. 오래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의 문장은 그 집은 오래돼 있어. 그가 그 집에서 살아. 이렇게 두 문장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그가 사는 그 집은 오래됐어 라고 문장을 바꿔준 거죠. 그러면 애초에 두 문장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문장 속에는 어찌된 형태든지 간에 주어동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두 문장이 들어있는 거니까 사실상
태생적으로.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태생적으로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지. 원래 한 문장이었던 내용이 관계대명사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통째로. 그러니까 당연히 절을 이루어. 즉 주어 동사를 갖출 수밖에 없어. 그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를 갖췄다. 관계대명사가 딱 나왔는데 주어 동사를 갖췄다. 즉 절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생뚱맞게 나오는 동사 앞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가 사는 그 집은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치사가 들어있죠? 자,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는 살아. 어디에서? 그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애초에 문장이. 근데 더 하우스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얘를 그것이라고 하는 it으로 바꾼 거고, 그지? 그리고 두 문장을 합하다 보니까 it이 관계 대명사가 돼서 앞으로 나가다 보니 이렇게 in까지만 남게 된 케이스입니다.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in이 남아져 있다. 그리고 that을 썼는데 which를 써도 무방하다. 무방하지. 왜냐면 house, 집, 사람이든 사물이든 that은 다 쓸 수 있고 which는 사물일 때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엔 두 개가 다 되는 거겠네요. 그죠? 자, 이제부터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럽니다. 자, he is the boy. 그 사람은 그 소년입니다.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온 명사를 선행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패턴, 뭐뭐 하는 소년, 뭐뭐 하는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자, 그런데 깨트렸다 창문을 그래요. 자, 그럼 동사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주어가 와야죠. 네, 주격이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용상 그 소년이 깼다 창문을.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쓰려고 해. who는 소유격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who를 써야겠네요. 그죠? 그래야 그 소년이 깼다 창문을 깬 그 소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I saw a girl. 나는 소녀 한 명을 봤대. 삐리리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 사람이라서 who 쓰는데 whose hair,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그 다음 came down,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어깨까지 되죠. 자, whom을 쓰면 어때요? whom 쓰고 바로 뒤에 명사 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whom은 목적격이라는 건데 whom이 만약에 가능하려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동사가 와야 그래야 목적어가 필요할 텐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whose hair,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 두 개 합해서 주어. 내려왔다, 그녀의 어깨까지. 그래서 어깨까지 그녀의 머리가 내려오는 그런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되죠. 자,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a person,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떤 직업을 설명할 때 이런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죠. 자, 그러면 which 쓰고 that 쓰고 했습니다. cures, s 붙여서 동사. 아픈 사람들을 고친다 라는 거죠. 그럼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어의 역할로 주격이 지금 들어가서 person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줘야 해요. 자, person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러면 who, 주어의 역할이면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who 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 수 있는 거 that. 요 두 가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that이 되죠. which는 안 되죠.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쓰는 거지. person,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주어 동사의 역할이고, 자, 이렇게 주어 자리, 즉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우리가 시험으로 동사의 형태가 시험 주의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주의해야 되잖아요. 자, that을 보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지 못하지.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 같은 거죠. 그래서 선행사를 보니까 a person 그럽니다.
아, 3인칭 단수가 맞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이구나.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함정이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특히 함정으로 동사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the bike, 자전거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자전거냐? 자전거가 먼저 나온 명사, 선행사고요. 자, 자전거는 사람도 아닌데 후가 웬 말입니까? 그죠? 대시 되겠네요. 그 다음, 내가 want to buy, 사고 싶다. 무엇을? 그것을. 그래서 that은 목적어의 역할이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물론 that 대신에 which도 가능하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자, 그러더니만 친구 먼저 나온 명사, 선행사,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수식해 줄 겁니다. 자, 산다 동사 나왔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죠. 주격이 들어가야 돼요. whom이 웬 말입니까? Who lives in Tokyo? 도쿄에 살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네요. 그러면 동사와의 수일치를 또 주의해 줘야 되잖아. 자, 요거의 수일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who를 보고는 몰라. who가 가리키는 거 선행사와 같은 거니까 선행사가 a friend,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다. 그래서 s를 붙인 겁니다. 여기까지. 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선생님이 지금 감기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살짝 약을 먹었는데 계속 약간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오늘 첫 시점보다 계속 났었죠? 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 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로 연결할게요. 자, 나는 소녀를 봤어. 자, 그녀가 아주 큰 개를 가지고 있었어. 두 문장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큰 개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녀를 보았어. 라고 하면 되죠. 즉, 두 문장을 합할 때의 핵심은 이 소녀가 중복이 되니까 그 소녀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말로써 붙여주는 거죠. 요 내용을 요 소녀에 수식하는 말로 넣어주는 거지. 소녀를 봤어. 근데 큰 개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봤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I saw a girl까지는 똑같겠죠? 소녀를 봤다? 근데 어떤 소녀냐고? 아, 큰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a girl이 선행사고요. 자, 그 다음 두 문장을 붙여줌과 동시에 she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who 썼고요. 즉 she가 who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매우 큰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녀를 보았다. 이렇게 되죠. 요렇게 관계대명사절입니다. 두 번째요. 자, 그 나무가요. very tall, 키가 커요. It stands, 그건 서 있어요. next to, 뭐뭐 옆에, 우리 집 옆에 서 있다. 그래. 자, 그러면 그 나무는 키가 커. 그 나무는 우리 집 옆에 있어. 그러면 두 문장을 합하면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나무는 매우 커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the tree, 나무는 근데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나무하고 요 뒤에 수식을 넣어줘야겠다.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 부분을 합하는 겁니다. 자, 나무하고 선행사 먼저 나와. 그런데 어떤 나무냐고? 우리 집 옆에 서 있는 그런 나무 해야겠죠. 그러면 the tree 바로 뒤에 요 문장, 요 부분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러면 붙이면서 it 대신 씁니다. which를 써야겠죠. 사물이니까. 그리고 stands 하고 그대로 써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써서 의미 단위 형성. 그러면 우리 집 옆에 서 있는 그런 나무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 이 부분을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나무가 어떠냐고요? 입니다. 매우 키 큰. 그죠? 요 뒷부분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the tree is very tall 이라는 문장하고 요 문장을 여기를 살짝 여기 넣어서 만들어준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hich가 그것이 서 있다 주어 동사. 그지?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고 동사의 형태는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보니까 단수다. 그래서 현재라서 또 s를
붙였다. 이렇게 되죠. 자, look at the man and his dog. 자, 그의 남자와 그의 강아지, 그 남자와 그의 강아지를 보아라 그럽니다. 자, 그들은 건너는 중입니다. The stream, 시내라는 거죠. 그러면 시냇물을 건너는 중인 저 남자와 개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look at the man and his dog. 그 남자와 그의 개가 선행사입니다. 즉 남자만 봐라 또는 개만 봐라가 아니라 남자와 개를 한 번에 같이 보라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선행사인데 남자는 사람이고 개는 사람 이외의 것이므로 who를 쓰자니 이쪽이 걸리고 which를 쓰자니 저쪽이 걸리네. 그럴 때는 그냥 that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로 잡고 자 they 대신에 붙여줌과 동시에 they의 역할이죠. that으로 바꿔줍니다. 마침표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울을 건너는 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묶어서 선행사를 수식해 주죠. 개울을 건너는 중인 그러한 저 남자와 그의 강아지를 보아라. 네, 요렇게 되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부분을 고칠게요. 자, I like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좋아해요. hands, 손들이입니다. 아름다운. 자, 그러면 내용상 소녀긴 소녀인데 그 소녀의 손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손이 아름다운 그런 그 소녀를 좋아한다 되어주겠죠. 그럼 which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손 하면서 소유격인 whose를 써야겠습니다. 그는 남자입니다. 요청했어요. 나에게 물어봤대요. 너에 대해서. 아, 그 남자가 너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던 그 남자야 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에 대해서 묻더라고. 저 남자. 나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본 남자 저 남자거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선행사가 남자예요. to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who를 써줘야죠. 그죠? 그래야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수식이 들어가. who가 주어의 역할 주격 관계대명사고 asked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그 남자다 되죠. who 대신에 물론 that도 가능합니다. 자, I'm taking care of a niece. 나는 조카 한 명을 돌보고 있어요. 자, 조카 선행사이고요. 그런데 어떤 조카 아니야? niece는 여자 조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who 하더니 parents 부모님들 하고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머무른다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 이 부분 전체가 지금 주어가 되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who가 아니라 whose parents, 그 사람의 부모님이 머무른다 인도에. 그래서 지금 그의 부모님이 인도에 있는 그러한 조카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책 그럽니다. who하고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책이긴 책인데 그 책이 있다. 책상 위에 입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야지. 그지?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mine, 내 거야 라는 건데요. 자,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죠. 그럼 who가 아니라 which로 가거나 또는 that으로 쓰거나 이렇게 써야죠. 자, there lived the princess. 공주가 3명 살았어요. 자, 뭐 there is, there are 구문처럼 뭐뭐가 살았어 정도의 표현으로 there 쓰고 live 쓰고 주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주인데 어떤 공주냐 소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더니만 이름이 이었다 Snow White. 즉, 이름이 백설공주인 그런 공주가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동사 앞에 주어 자리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하고 요 두 단어가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 거 소유격 써야 해. 그래서 whose name 이렇게 써주셔야지 되겠네요. 되죠? 자,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배열하래요. The book was very interesting. 요거가 요 사이에 있는 거죠? 네. 요거. 네. 그 책이 매우 재미있었대요. 근데 어떤 책이 재밌었냐면 그가 나에게 주었던 그 책은 매우 재밌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 사이에 the book,
북이긴 한데 which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자 그가 나에게 주었다. He gave 주었다. 무엇을? 그것을. 목적어 여기 들어가고 그가 주었다 동사 그것을 누구에게? to me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요. 요렇게. 그러면 그가 나에게 주었던 그러한 책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러고 the book which he gave to me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제대로 나와 있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펜 그래요, 펜. 그런데 그 펜이 내 거야. 자, 근데 어떤 펜이냐면 펜이 선행사고 선행사를 써줘야겠죠? 관계대명사를 써줘야겠죠? 선행사가 사, 무림으로 which를 쓰겠죠? which 써주고 그다음 내용상 네 손 안에 있는 그 펜이네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 어디에? 너의 손 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손 안에 있는 그 펜이 내 거야 라는 거죠. 딱 걸렸어 이런 얘기죠. 자, 너는 알고 있니? 그래요. 자, 근데 어떤 걸 알고 있냐면 핑크 스웨터를 입고 있는 저 소녀를 알고 있냐? 자, 이 패턴이네요. 자, 그러면 소녀 하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소녀냐면 핑크 스웨터를 입고 있는 소녀 하고 들어가야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죠? wearing a pink sweater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핑크 스웨터를 입고 있는 중인 그러한 소녀 너는 알고 있니? 요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자, 이제는 개념을 느끼는 영작 코너입니다. 자, 두 문장 나갑니다. 자, 나는 많이 웃는 소녀를 원해요. 자, 이건 두 문장이 나는 원한다 한 소녀를 그 소녀는 많이 웃는다. 요 두 문장을 합한 거겠죠. 그러면 나는 소녀를 원한다. 소녀가 선행사일 거고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을 뒤에 붙여줘야 할 겁니다. 자, smile 미소 짓는다 라고 하는 동사로서 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질 않아. 또는 친구가 이제 뭐 새로 사귄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야, 나 네가 그 좋아하는 그 남자, 여자 싫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 그 남자를 한 문장.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 문장.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있었는데 그거를 합해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즉 I don't like,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 남자. 근데 남자긴 남자인데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 되어주는 거죠. 네가 사랑한다 그 남자를 이었는데 앞으로 나가줘야 하는 거니까 그 남자를 이었으니까 애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거든요. 네,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이 두 문장 영작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게요.